자, 이번 시간은 이제 12페이지 21번이죠.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동산 이제 분류.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 부동산 분류라고 얘기하냐면요. 근래는 이제 이게 출제할 때 보면 토지, 그죠? 주택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토지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국계법상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눌 때 특히 용도 지역 하게 되면 도시지역, 용도 지역이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죠? 28개의 지목 이렇게 나누는 거. 그래서 이 지목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 시험상에서 근래 들어오는 게 국어하고 유지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게 부동산 이제 활동상의 분류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에서는 묶어서, 그죠? 예,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을 많이 물어보니까요. 그 다음에 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획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법지, 빈지,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맹지하고 또 대지, 이때 대자는 자루 대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근래 포락지 애들 이제 가끔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휴한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쉴효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토지 관계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관계를 보시게 되면 크게 단독주택이 있고 이제 공동주택이 있었을 때,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한 거는요,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그 다음에 다중, 그 다음에 이제 공관 이렇게 있고요. 공동주택 하면은 연립, 아파트, 다세대, 기숙사. 그래서 이제 이게 공포성 같은 이제 뭐 연하다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별한 거고요. 연하다기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만 새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구별하고 있는지 특징적인 거 이런 거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21번에 보시면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거 기출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부지라고 돼 있죠. 예, 이 바닥 부자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21번에 가면 1번 질문에 부지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포괄적으로 쓰는 거죠. 얘는 건축 용지로도 쓰고요. 건축이 제한이 되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수도 용지라든가 하천 부지 또는 도로 부지 등에 제공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 그게 부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은 이제 맞는 편이고요. 선화지라고 돼 있죠. 고압선 아래의 토지. 고압선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으면요. 이 아래에 있는 땅들을 우리가 이제 선화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획지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감가를 주죠. 그래서 이제 이용이라든가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고요. 자, 맹지 나와 있죠.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요. 주변 토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접속되지 못한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맹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후보지라고 돼 있을 때요. 이 후보지 이행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우리가 이제 알려드린 거죠. 시험에서 혹시 나오게 됐을 때 여기 있는 후보지는요. 얘는 지역 간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행지는요. 용도 지역 내에요. 그렇죠? 예, 그거만 따라가시면 돼요. 지역 간의 전환 중이냐,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임업 지역이 있었을 때 이렇게 지역 간의 전환이 되고 있으면 후보지, 그죠? 농지 안에서 전답 과수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농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행지. 예, 그런 개념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5번에 빈지가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걔는 뭐를 얘기하냐면 포락지를 얘기하죠. 빈지라는 것은 우리가 바닷가를 얘기를 하죠. 예, 바닷가에 가게 되면 이렇게
썰물일 때가 있고요. 밀물일 때가 있을 때. 썰물이 되면 얘가 쭉 빠지죠.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갯벌이라고 그러죠. 그건 우리가 간석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위에 있는 이 땅들, 이 바닷가를 갖다가 우리가 빈지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거 설치해서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에 가면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보면 이행질한 토지의 용도 지역에 세분화된 지역 내에서의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후보지는 지역 간에, 여기 있는 이행지라는 것은 지역 내에서, 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필지하고 획지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22번에서 필지라는 거는 이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죠. 그래서 요거는 지적법상 토지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요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고요. 획지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요거는 토지의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획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필지 획지의 상대적 개념도 항상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4번은 이제 낮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고요. 공법상 규제를 받는 토지를 우리가 낮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상에 건축물은 없고요. 들어설 예정인 토지다 이런 얘기고요. 상대적인 애로 건부지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토지상에 이미 뭐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건부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토지보상평가 지침상에 의하면 낮이는 지상에 어떤 이제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지상권 등에 대한 이제 사적인 권리 제한이 없고요. 다만 이제 공법적인 제한이 있는 토지를 가리키겠죠. 자, 근데 이제 3번에 보면 법으로 소유는 불가능하나 실익이 있는 토지를 우리가 법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거는 법지가 아니라 빈지를 얘기하죠. 좀 아까 인 것처럼 바닷가에 위치한 토지 있죠.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빈지. 예, 그래서 법으로는 소유가 가능한데 실익이 없다는 것은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주택이 있고요. 주택에게 경사진면 이쪽에서 땅을 누가 매입을 했어요. 여기에 요 땅을 매입해서 이제 여기다 이제 건축 행위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땅까지 매입을 했는데 여기 경사진면이 있으면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건축법에서 이렇게 석충이나 옹벽을 대도록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지적법에서 이 소유권 경제 측량을 하면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주죠. 근데 여기 있는 요 경사진면을 이용해서는 경제적인 이익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를 우리가 이제 법지 또는 법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거기 표현상에서 거기에 이제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보면, 토지와 관련된 용어별 내용 중에서 올바른 것의 이제 항목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첫 번째, 기억을 보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 지목이 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토지 용어 배우실 때요. 대지가 있고, 택지가 있고, 부지 이런 식으로 배워봤죠. 근데 이제 택지가 대지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라는 것은 대지라는 것은 요게 이제 그 지목상에 얘가 대란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대로 이용하는 것은 주택이라든가 또는 상가 등의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나 또 이용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얘는 지목상에 이제 부호가 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있는 공장이라고 그랬을 때는 얘는 지목상의 부호가 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다 지목상 대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잘못된 거고요. 자, 니은의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의 토지가 있을 때 이게 한 사람의 토지의 소유가 아니면요. 이게 개인 소유의 토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럴 때 여기 나온 대로요. 얘는 모든 필지별로 등기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면적은 다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필지를 얘기를 할 때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 단위를 얘기하는 거지 얘가 면적 단위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며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토지의 등록 단위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인 개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억도 틀렸고요. 니은도 틀린 거죠.
자, 소지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가 의미한다 했으니까 또 맞는 편이겠죠. 이 소자가 실소자니까 개발되기 전에 깨끗한 상태의 토지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지란 활용실익이 있으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고요.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돼 있으나 활용실익이 적은 토지니까 법지하고 빈지가 서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그 표현에서는 리을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어 있고요. 농지 등 정상적으로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의지라 하고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휴한지다 그랬으니까 얘도 표현이 바뀐 거죠. 우리가 이제 휴한지라고 했을 때 이 휴자가 실휴자로 했죠. 그리고 이제 유유지 이렇게 얘기하면 뒤로 바뀌었을 때 이 실효자가 앞으로 나왔을 때가 정상적으로 이 땅을 쉬게 해주는 토지를 우리가 이제 휴한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갖고 구별하면 되니까요. 맞는 거는 그래서 디귿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럼 23번 같은 문항은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내가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습 한번 쭉 한번 해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넘어가시게 되면 토지에 관한 용어의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지금은 114페이지에 24번 문제를 하고 있죠. 이행지란 토지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그러면 틀리다니 그랬죠. 우리가 후보지를 구분할 때 지역 간에 그렇죠?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 그죠? 근데 이건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행지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후보지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필지가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토지의 등록 단위를 가리키고요. 획지는 토지용을 상정해서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단위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다른 토지하고 가격 수준이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묶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땅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여기에 로타리고 지하철역이 있다 그러면 일단의 토지 중에서 이 역세권에 있는 애들은 가격대가 비슷하겠죠. 이렇게 묶어서 묶는 것을 우리가 획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계지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의 토지를 말하죠. 도시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택지는 건축물이 있거나 또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24번 문항에서는 1번이 이제 잘못되어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에 보면 필지와 획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25번에 보시게 되면요. 자, 필지란 토지 이용상 구분이 되는 토지이고 획지는 소유권상 구분이 된다 그랬으니까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서로 표현을 반대로 한 거고요. 한 필지가 여러 획지로 이용되고 있을 때는 부분 평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못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이렇게 토지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필지하고 획지가 같을 때는 그냥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보면 개별 평가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101번지와 102번지와 103번지와 104번지에 있는 땅들이 있으면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4개의 필지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걸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괄 평가라는 것은요. 여러 개의 예를 들어서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획지를 이룰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도로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도로 앞에 있는 이제 땅들이 있는데 여기 도로 전면에 있는 애들은 상가로 쓰고 있고 이면은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하나의 필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돼 있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의 획지, 즉 여러 개의 획지가 있을 때는 이럴 때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2번 지문에 나온 것처럼 한 필지가 여러 획지로 이용되고 있을 때는 부분이 아니라 그건 구분 평가로, 3번에 여러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이용되고 있을 때는 일괄해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필지가 경제적 조건을 수반하고 획지가 법률적 조건을 수반한다 했으니까 바뀌었겠죠. 그래서 필지하고 획지가 표현이 서로 이제 바뀌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매매 교환 등의 경우에는 필지의 개념, 이용 개발 평가 이런 등에서는 획지의 개념을 조금 더 강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현상에서 5번에 대한 거를 구분하라까지는 나오지는 않겠으나 기본적으로 필지와 획지 정도는 언제든지 이제 숙지는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정리하신 거고요. 자, 그다음에
26번에 가면 다음 중에 옳은 거는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한다 그랬을 때, 자, 쉬게 한다라고 나오면 우리가 쉴 휴자 앞으로 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토지? 휴한지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틀린 게 되겠고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하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맹지. 자,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니까 틀렸겠죠. 이거는 획지가 아니라 뭐 필지가 되겠죠. 필지. 자,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죠.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으니까 후보지 맞는 표현이죠.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우리가 법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는 거는 거기 나온 대로 두 번째 맹지,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후보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지, 예,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맞겠죠. 그래서 이게 24배 기출로 언급이 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옳은 거 모두 몇 개냐고 물어보면 참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건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쪽에서는 이게 숙달이 많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수준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5회 때는요, 건부지하고 나지를 가지고 이제 묶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출변에서 나지가 있고 건부지가 있으면 건부지는 이렇게 지상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애고요. 나지는 안 들어서 있고요. 앞으로 들어서 이제 예정인 토지를 우리가 나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성 유무를 판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 뭐가 좋으냐면 시장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왜 나지가 시장성이 좋으냐면 우리가 이거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무슨 이용을? 최이호 이용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때 한번 해봤던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서울의 강남의 태아란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태아란로는 당연히 땅값이 비싼 동네죠. 그러니까 이 동네 최이호 이용은요. 어떤 상태로 이용하는 게 최이호 이용이냐면 이렇게 고층의 오피스들로 이용하는 게 최이호 이용이에요. 여기 포스코 쌍둥이 건물도 있고 그래서요. 여기서는 고층의 오피스로 이용하는 거.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요. A라는 토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얘는 지상에 한 3층짜리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지역에 요 A지나 B지나 토지 가격이 만약에 둘 다 10억씩이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A지를 매수한 사람에 비해서 B지를 매수한 사람은 이 10억이라는 가격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왜? 이 땅을 10억을 주고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최이호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얘 철거하고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철거 비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여기서 철거 비용을 공제를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못 주겠다. 9억 이상은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것은 토지상의 건물로 인해서 이 토지의 가치가 지금 낮게 평가되는 경우죠. 그걸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건부감가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 답을 보시면 3번에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에서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건부감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1번하고 2번이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상에 나지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 거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같이 묶여 있는 하나의 지문인데 분리시켜서 1, 2번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사용 수익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이호 이용에 적합하지 못할 때 나지에 비해서 최이호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지가 있고 B지가 있으면 얘는 최이호 이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얘는 최이호 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걸 굳이 최이호 이용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니까 그만큼의 제약적인 조건이 따른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출제를 해준 경우죠. 근데 이제 이게 건부 감가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뭐냐면요. 여기 이제 일단에 택지가 있어요. 택지면은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들인데 여기 요렇게 이제 땅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적법하게 건축허가 받아서. 그런데 여기 있는 요 택지 지역이 이게 그린벨트 지역으로 용도 지역 지정이 바뀐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건축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땅들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 낮이에 비해서는 오히려 시장성이 좋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 건물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건부 진가가 발생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낮이가 더 시장성이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가시게 되면요. 얘들도 기출인데 이렇게 단답형으로 바로 풀 수 있게끔 해주죠.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뭐냐? 포락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보고 바로 찍을 수 있게끔. 그러면 1분도 안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간 배열을 맞춰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반적인 이제 토지 분류 관계고요. 이제 주택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자, 29번에 나온 문제죠. 자, 29번에 다음 중에서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온 거죠.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평방미터 이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학생 또는 직장인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중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한 페이지 뒤로 넘겨서 먼저 뒤에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31번에 우리가 주택의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틀린 것 있죠. 이게 답이 이제 다중이에요. 근데 그 밑에 32번에 가면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여기 또 답이 4번에 다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중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계속 답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중을 냈으니까 다중에 대해서 한번 정리는 해놔야 되는 것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암시를 하듯이 이후로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풀고 이렇게 이제 기출에 나온 거를 우리가 대비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기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 정도는 내가 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거라고 봐요.